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강 대표님 본인 소개를 해주시고 이름하고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저는 고추모 육류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연습 따지면 한 40년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처음에는 육류를 해서 판매도 하시고 지금도 판매를 하는데 저는 제가 27 올해 중점적으로 육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제 우리 김미순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부읍에 살고 있는 김미순 무릉푸드마을 농장입니다. 저희는 고추를 그렇게 썩 많이 하지도 않아요. 한 3,000개, 3,500개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고추를 제가 좀 잘하는 이유가 다른 농사보다 좀 쉬우면서 또 제 적성에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씨부터 선정해서 육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팔지는 않고요. 딱 저 할 것만. 네, 네, 우리 저 김미순 씨나 강 대표님이나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신 것은 고추 농사에 대한 굉장히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고추 농사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택시에서도 고추박사라고 제가 감히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작년에 우리 강 대표님 고추를 몇 포기 정도 심으셨고요? 작년에는 제가 한 700주 정도 심었습니다. 700주요. 그럼 네. 작년에는 좀 많이 안 하셨네요. 네, 종자는요? 종자는 작년에 그 칼탄 패스를 했었습니다. 칼탄 패스요? 예. 신대 농약사에서 칼탄 패스 많이 했죠? 예. 그다음에 우리 김미순 씨는 어떤 고추 종자를 몇 포기나 심으셨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했어요. 저기 올카바하고 울복합. 올복합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했는데 올카바 같은 경우는 저기 1,200개짜리 한 봉하고 올복합 같은 경우는 두 봉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밭마다 제가 한 3,000포기 정도를 그냥 심어야 되겠다. 너무 많이 해도 인건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했는데 또 밭마다 틀려가지고 이게 더 들어가더라고요. 모종이. 그래서 한 500포기 정도를 더 추가로 사가지고 더 심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4,000포기 정도 심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심으셨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추를 심으려면은 그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종자도 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종자를 어떠한 종자를 하냐면 요즘은 대개 복합 내병계 고추를 많이 심죠. 복합 내병계 고추라면은 보통 탄저병, 역병, 그다음에 칼라병, 그다음에 바이러스 이렇게 그 네 가지 종자의 그 내병계 병의 내병계 그 고추를 많이 선택을 하죠. 근데 이 고추 종자도 중요하지만은 고추 밭 만들기 기초적으로 어떠한 그 퇴비를 미리 밭 만들기 전에 넣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게. 우리 강 대표님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추 심기 전에. 네, 심기 전에 일단은 뭐 기부로서 TV가 중요한데 뭐 TV를 조금 만들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시간 제약도 있고 장소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비로다가 유기질 비료를 쓰고 있어요. 유기질 비료를 쓰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파고 처리하는 바사코 들어갔다가 무겜자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고추 농사를 찾으려면 기후에 적응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그 관수는 꼭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관수. 네. 관수와 기비가 중요하다. 네. 이런 얘기 좀 하셨고, 좀 시간이니까 방금 간단하게 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미순 씨도 고추 농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종묘도 중요하지만 기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작년에 어떤 기비를 했어요? 저희도 그냥 그 고추 하나를 심는데 한그 밑작업에 끼얹는 것만 해도 한 5-6가지를 끼얹더라고요. 뭐 고추에 저기 뭐 탄저에 강한 뭐 잎제, 뭐 또 뭐 뿌리에 강한 잎제, 뭐 이것저것 또 뭐 유박, 뭐 태비, 또 여기 황이 좋더라고요. 고추에는 황에 좋은 게 있어요. 그 흙에다가 끼얹어주는 그 황 비료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좀 끼얹어주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약 살포 있잖아요. 약 살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지금은 이제 기비 얘기한 아, 거니까 그런 거예요? 기비 넣어서는 예, 그런 제가- 것만 잘 지켜주시면 고추 농사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충 설명을 저는 이제 농사를 많이 졌기 때문에 기비로서는 축협에서 나오는 퇴비도 많이들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우분도 사용하고 또 개분도 많이들 사용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잘 발효된 그러한 퇴비를 써야 된다는 거. 그 중에서도 제가 경험상으로는 개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개분도 뿌리고 개분을 잘 발효가 안 되면은 그 고추 그 모종을 심었을 때 굉장히 그 모종의 그 타격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 발효된 개분이나 퇴비를 뿌리고 또 유박도 우리 강 사장 유박도 뿌리나요? 네, 저는 유박보다는 유기질비로 좀 유기질비로, 그래가지고 네. 네, 그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로도 좀 뿌려야 되고 이제 기비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추 농사에 하려면은 두둑은 어떻게 만드시? 두둑은 높이는 어떻든 최대한 한 20cm 이상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둑 폭도 너무 좁으면은 뿌리의 그 활동이 문제가 되니까 한 7, 80 정도의 그 폭에 20cm 높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우리 저기 네. 김미순 씨도 그렇게 생각하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고추는 그 고랑 있잖아요. 고랑도 한 넓게 놔두고 또 이게 바람이 잘 통해야 돼. 예, 바람이 잘 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포기마다 어떤 사람은 막 폭간격. 간격을 막 너무 좁게 해요. 진짜 우리는 한 3, 40cm 간격을. 30은 너무 좁고 보통 한 네, 40 40. 정도. 네, 다른 사람은 40 그 안에 정도 두 폭이 되면 심어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의 단점이 예, 40폭이씩 이렇게 넓으면은 바람이 불 때 잘 쓰러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쓰러지는데- 거기 쓰러지지 않게는 예, 이렇게 또 중요하죠. 양쪽으로 또 묶어주는 네. 것도 하고. 네. 예, 그러면은 일단은 바람이 잘 통하는 게 이 네. 고추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바람이 안 비오면. 통하면은 예, 탄저병이 많이 그렇죠, 오죠. 그렇죠. 이제 발음을 통해서 아까 두둑을 그냥 제가 한 7, 80전을 얘기를 했는데 1m 70 내지 2m 정도의 그 두둑을 만들고 그러니까 배수로 헛골까지 포함해서 1m 70 정도를 하는 것이 그 햇빛 그 광합선 작용이라든가 무전 통풍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너무 하나가 고추와 통 높이하고 골하고가 1m 70이요. 예, 그렇죠. 헛골이 헛골하고 두둑까지 해서 1m 헛골에 70에서 1m 70 정도 하면은 네. 제가 보기에 그 밭이 많이 들어가. 밭이 그 면적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1m 한 2, 30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질문해도 될까요? 예. 아까 바사코트 쓰신다 그랬는데 네. 바사코트는 NPK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사코트는 질소인산가리가 포함되는데 그게 우리가 질소인산. 완일성 비료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6개월짜리는 6개월 동안 서서히 녹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추비도 진짜 질소인산 가리의 예, 그 비율은 아무래도 이제 아마 그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 6개월까지 쭉 쓰는 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저 우리 강 사장님이나 김 사장님 고추 두둑 만들 때 간주 시설은 다들 하시는지. 네,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은 하고 반은 안 해요. 근데 이게 간주 시설은 고추 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막 모종을 심고 나서 비가 안 오면은 아니 고추 모종이 잘 안 자라고 그냥 고추 이파리가 달려 들어가죠. 가뭄에. 가뭄에 대책이 없어요. 그 가서 하나 일일이 포기마다 물을 주려고 해도 그게 힘들고 그래서 이제 간주 시설을 잘들 했는데 두둑이 넓고 높게 만들 경우에는 간주 시설을 한 줄을 넣을 수도 있고 두 줄을 넣을 수도 있는데 우리 강 대표님은 두 줄을 넣고 있어요. 두 줄. 네. 우리 김 저희는 한 줄이요. 나도 지금 한 줄을 했는데 아니 두 줄 넣으면 더 좋죠. 근데 이게 어떤 해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 간주 시설을 안 해도 그냥 잘 자라요. 근데 어떤 해는 비가 안 오면은 작년 같은 경우 저 심고 나서 그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간주 시설을 별로 써먹질 못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심고 나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부연설을 한다면 정말 농사는요 제가 알기로는 물장사예요. 물을 얼마큼 제가 때에 맞춰서 잘 주냐에 따라서 그 농사의 승패도 많이 수확량에도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올해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네. 지금 노지 고추 말씀하시는 거의 이제 고추는 노지 고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우스 고추를 하우- 좀 해봤어요. 그건 하우스 고추에 예. 대해서 나중에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추 모종을 직접 키우시나요? 네, 저는 노종을 키우면서 올해는 네. 제가 그 시설 쪽에다 심으려고 해가지고 시퍼라고? 웹포토와 32구짜리에 지금 현재 모종을 32구짜리. 파종한 상태예요. 그러면 씨를 해가지고 저기 이식을 해나요? 아니면 아니 직접 지금 32? 웹포토하고 39구짜리는 원래 그 그릇이 크기 때문에 직파를 했습니다. 아, 직파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옮겨 심기는 안 해네요. 우리 김일순 씨는 어떻게 씨를 직접 키우나요? 아니면 직접 씨를 직접 이렇게 씨부터 사가지고 스트로풀에다 이렇게 튀어가지고 또 하우스로 나가요. 하우스로 나가서 한 25일 정도 되면 이식을 해요. 59에다.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모판에다 많이 심죠. 모판에다 한번 뿌려가지고 다시 이제 한 스트로풀이 좋아요. 25일 정도 지나서 59짜리 포토에다가 네. 보통 많이 하나씩 이식을 59짜리도 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강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35구짜리 32. 그 32구짜리에다 예포트로 해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보통 고추들은 59짜리도 많이 하죠. 네, 맞아요. 예. 종자는 그 종자 선택할 때 중요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강 대표님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예, 지금 뭐 요새는 모두 다 내병 복합 운동하는데 저 같은 경우 올해는 그 올 복합하고 올 카바 두 가지 품종을 올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올복합과 올카바라는 그게 올복합이 조금 매운맛이 좀 들어. 예, 올 복합은 그 중간. 매운 걸 갖다 우리가 대중소라고 얘기해서 제일 안 매운 것이 올 복합이고 올카바는 올 카바가 지금 중간 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이제 시설 쪽에 하다 보니까 올카바가 시설 쪽에서 지금 구원연세가 덜 받는다고 해서 네. 올카바하고 올복합 두 가지 품종을 좀 우리 준비하고 저기 있어요. 올복합하고 올카바는 김순 대표님 작년에 그 심었던 거 작년 해가지고 한 8번 9번 땄어요. 8, 9번. 굉장히 많이 딴 거죠. 고추를 심어가지고 8번 내지 9번을 딴다는 건 정말 고추는 저 잘 짓는 사람이에요. 처음이에요. 정말 잘 짓는 사람이에요. 보통 그 일반 사람들이 고추를 심어서 3번까지 3번 따면 벌써 탄저병 와요. 탄저병. 근데 탄저병 안 오고 8번, 9번 따는 사람은 굉장히 저도 한 10번까지 따봤어요. 강 대표님도 많이 따셨죠? 예. 고추 농사만 벌써 한 30년 이상 예, 됐잖아요. 저 같은 경우 한 주에 그 평균적으로 한 건은 보통 꼭 따고 있어요. 그래서 잘 이루는 세 분이 완전히 전문가시다. 1.2건 정도까지 수확을 해봤어요. 고추 그 모종을 키울 때 제일 또 모종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것을 제일 그 전에는 이제 뭐 모종이 그 가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저 상토가 한 달 정도 밖에 비번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추비 비를 두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바사코도 그를 쓰니까는 와인성비로나 그 뭐 추비를 갖다 신경 안 쓰고 다른 그 병에 무슨 뭐 총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 탄저 이런 것만 한 3차례 예방을 하면 모종에서는 큰 지장은 그러면 없는 그 것입니다. 모종 키울 때 뭐 특별하게 지금 말씀하신 그 비료 말고 뭐 영양제 같은 거는 안 주시나? 그 출하하기 전에는 제가 나름대로 병해가 하고 있고 그 영양제를 갖다가 남해나선 쪽으로 해서 그 살포를 해서 정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종 키울 때 어떤 분들은 억제를 좀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억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억제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억제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뿌리에 그 지장이 갔기 때문에 그 많이 그 전에는 그런 것을 한번 해봤더니 그 상당히 일단 멋집니다. 억제라는 것은 그 다운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뭐 고는 모종은 따로 발근을 촉진시키는 걸 갖다가 담갔다가 정식을 한번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한 일주일 열흘은 늦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막 그런 건 저는 사용하지 않고 환기 쪽으로 저는 제가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억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은 보통 그 모종 판매하시는 쪽에서는 억제를 좀 많이 좀 해놓은 편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억제를 하면은 봄밭에 정식을 했을 때 이게 한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첫 수확할 때도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렇죠. 또 이제 고추 종자를 선택할 때 초생종을 선택했냐 중생종, 만생종 어떤 거를 더 선택을 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온도에 적합한 것이 한 6월 달까지가 좋다고 그러는데 실은 장마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수확을 하게 되거든요. 고추가 이제 꽃이 개화가 되는 45일 잡는다 그러면은 8월 말에 꽃이 피는 것은 우리가 홍고추로 출하기가 45일을 본다라고 했을 적에 조금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8월 말이면 보통도 꽃순을 농사사는 꽃순을 치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조생종을 갖다 주로 심는 분들이 많아요. 조생종이 더 많이 찾죠. 그리고 이제 정식은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김유수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정식 시기는 언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5월 옛날에는 5월 5일에 막 5월 8일에 많이 했다는 어린이날처럼. 예. 근데 5월 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5월 초. 5월 5일 안에. 네, 근데 이게 고추를 옛날에는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추워가지고 잘못하면은 정식을 하고 나서 그 허리피해, 허리피해를 좀 입었었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지금도 그랬는데 요즘은 날씨가 조금 옛날보다 이제 온난화 이런 현상이 그렇죠. 와가지고 4월 한 말경에 심으면은 맞아요. 좀 4월 말부터 이제 심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가 되면은 그때 심으면은 그래도 한 번 정도 따는 게 좀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강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제 5월 5일 아까 말씀하셨는데 5월 5일이 우리가 음력으로 만상이 5월 5일이에요. 근데 5월 1일 날 심은 것하고 5월 10일 날 심은 것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죠. 스트레스 만약 그 안에 야간 온도가 우리가 그 보통 16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5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서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5월 10일 심는 거나 5월 1일 심는 거나 큰 차이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그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고추 우리 강 대표님부터 고추 간략하게 고추 모종 심을 때 뭐를 중점적으로 이제 해야 될지 그걸 간략하게 먼저 얘기해 주세요. 지금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방아들이라고 그러죠. 이제 꽃을 갖다 줄여 떼면은 보통도 가운데로 오므리는데 그것은 옛날 재래식 방법이에요. 좀 가지를 벌려가지고 햇빛에 최대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방아다리가 양짝 가해로 나오게끔 심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정석이고 아까 이제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고추 육묘에서 있어가지고 고추는 90일 육묘를 하는데 육묘장에서는 90일까지 하려면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60일 정도 70일 기대 70일인데 그 이상의 모종이 나가다 보면 늦게 나가면은 억제제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묘장에서 모종을 갖고 오게 되면은 밝은 재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밝은 재에다가 한번 침전을 했다가 심는 것이 하나의 모종 스트레스 안 받고 빨리 키울 수 있는 꿀팁이네요. 그게 지금 밝은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고추 심기 전에 모종을 가져와서 억제된 그런 묘가 많이 판매가 되니까 밝은제에다 한번 밝은제에다 몇 분 정도 담은 거예요? 그냥 푹 담갔다가 상태에 물이 흠뻑 먹으면은 또 거기다 내놓으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이틀이나 3일 있다가 심으면은 새 뿌리가 싹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육묘장에 가져왔을 때는 하우스 안에서 있었던 그런 상태고 지금 내가 심을 때는 이제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육묘장에서 바로 심는 것보다도 좀 적응을 시켜야죠. 적응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김미순 대표님 고추 모종 심을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마디 좀 해줘 보세요. 저기 심을 때는 물을 좀 충분히 주고 물 주는 그러면은 아주 중요하죠. 물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추 심을 부동에다가 물을 충분히 주고 내일 비 온다고 뭐 대충 주거나 뭐 이러면 안 되고 내일 비 온다 해도 그 안에서 이렇게 푹 먹게끔 뿌리가 잘 저기 하게끔 물을 좀 충분히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추가 뭐 내일 비 온다고 심을 때 그냥 비 오니까 물 안 주고 심는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이 고개까지 물이 안 들어가죠. 그럼요. 금방 말라버려요. 그런 물 주는 게 중요하고
바로 심고 나서 또 그 간질을 통해서 물을 공급을 해줘야지. 아니 바로 안 해도 돼요. 그때 충분히만 주면 네. 자연적으로 이제 이렇게 자연에 맡겨도 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밖에 지금 고추 심는데 이게 고추가 워낙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추 농사를 잘 짓는 분은 모든 농사를 통달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우리 김기순 그 사장님은 뭐 8번 땄다고 그랬잖아요.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 가서 봤는데 정말 A급 농사를 지으신 것 같아요. 우리 강 대표님도 고추에 대해서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앞으로 이러한 그 기회가 생기면은 종종 모여서 고추 농사 잘 짓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토론하면서 좋은 그러한 고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와. 신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대단한 감사합니다. 담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몇개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사 올해 잘 고추 지세요. 농사 잘 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